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페이퍼 미팅을 진행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Resting State Electroencephalography of Neural Oscillation and Functional Connectivity Patterns in Late Life Depression입니다.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트 팩터는 6.6, 그리고 클리니컬 뉴럴로지에서 Q1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MDD 환자 뇌파의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그 PSD 값과 특히 베타 밴드와 오시피틀 에리아에서의 PSD 값의 변화에 대해 공부하던 중에 이 논문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이번 저널 미팅 저널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인 이 LLD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노인 인구의 10%에서 38%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불안과 동반된 MDD 환자는 이 대뇌피질의 과잉 활동을 반영해서 베타 액티비티가 높다고 합니다.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도 왼쪽 측두엽과 양측 후두부 영역에서 빠른 베타 액티비티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LLD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베타 액티비티와 MDD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럼 특성과 레스팅 스테이트 EEG의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연구해서 이 LLD의 펑셔널 커넥티비티 모드를 반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LLD 환자가 주로 후방 영역에서 베타 주파수 밴드 내 스펙트럼 파워 증가, 프론탈에서는 우방구보다 좌방구에서의 알파 파워가 더 크고 측두부 또는 후두부 영역 사이에 베타 밴드 내 펑셔널 커넥티비티 연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노인정신과의 외래 및 입원 환자 병동에서 41명의 환자가 모집되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60세 이상 환자들이었으며 LLD가 없는 참가자 44명은 병원 외래 환자 서비스 또는 광저우 지역사회선별센터에서 모집되었습니다. 우울증 증상은 해밀턴 레이팅 스케일 for 디프레션의 17개의 항목을 사용을 해서 평가했습니다. EEG 측정은 약 6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눈을 뜬 상태로 3분, 그리고 눈을 감고 3분간 휴식 상태에서 측정이 되었으며 500Hz의 샘플링 프리퀀시에서 0.1에서 100Hz 밴드 패스 필터를 사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기록이 되었고 18개 전극에서 뇌파가 측정되었습니다. 데이터는 256Hz로 다운샘플링 되었고 1에서 30Hz로 밴드 패스 필터링이 되었으며 노치 필터는 50Hz로 적용했습니다. IC를 사용을 해서 안구 움직임을 제거했고 EEG 데이터는 2초 단위로 에포킹 되었습니다. 각 세그먼트는 FFT로 변환이 되어서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계산되었고 델타, 세타, 알파, 베타를 포함해서 평균 프리의 교차 스펙트럼 행렬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WPLI를 사용을 해서 모든 전극상 간의 연결성을 측정했습니다. 이 WPLI는 특정 주파수에서 계산된 위상 기반 연결의 측정값으로 두 시계열 신호 간의 0이 아닌 위상지형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이 WPLI 값이 클수록 두 신호 간의 일관된 위상 관계가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먼저 이 표는 이 우울증이 없는 환자와 그리고 LLD 환자의 데모그래픽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24명의 환자는 조기 발병 LLD가 있었고 17명은 후기 발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LLD 환자 중에 6명은 현재도 주요 우울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피겨 1은 1에서 30Hz 사이의 EEG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보여줍니다. LLD 환자는 알파 주파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피겨 2에서는 두 그룹 모두 델타, 세타, 알파, 베타 주파수 대역에서 파워 스펙트럼의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었고, 이 LLD 그룹은 우울증이 없는 그룹에 비해서 알파 및 베타 액티비티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 2에 따르면 우울증이 없는 그룹에 비해서 여기 CG, PG, 그리고 OG에서 LLD 그룹의 베타 액티비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LLD 그룹에서 알파 주파수 대역의 파워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겨 3는 frontal, central, parietal, occipital에서 4개 관심 대역의 평균 스펙트럼 파워 차이에 대해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LLD 그룹에서 베타 주파수 대역의 절대 파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피겨 4를 보시면 EEG와 우울증의 중증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각 영역에서의 평균 베타 파워와 MD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알파 비대칭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 알파 비대칭을 확인한 결과 LLD 그룹에서 FAA가 있는 환자는 16명, 우울증이 없는 그룹에서는 22명이었습니다. LLD 그룹에서는 14명이 이제 PAA가 있었고, 우울증이 없는 그룹에서는 19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FAA는 frontal alpha asymmetry고, PAA는 parietal alpha asymmetry를 의미합니다. 이 피겨는 알파 및 베타 주파수 대역의 리지널 디퍼런스를 보여줍니다. LLD 그룹과 우울증이 없는 그룹 사이에 서로 다른 전극상에서 알파 또는 베타 밴드의 WPLI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LLD 환자의 두정엽, 중앙 및 후두엽에서 더 높은 베타 주파수 액티비티와 부정전극에서 더 높은 알파 밴드 액티비티를 나타냈습니다. 프론탈 알파 시미트리 외에도 LLD 환자나 우울증이 없는 환자에서는 그룹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고 LLD 환자의 콜티컬 커넥티비티 패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베타 밴드 파워는 우울증이 없는 그룹에 비해서 LLD 그룹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리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된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관해 단계와 급성 단계의 환자 간 차이에 대해 추가 분석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획한 전국 수가 적기 때문에 펑셔널 커넥티비티 및 클러스터링 기반 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 MDD 환자들의 뇌파의 특징으로 알파 비대칭성 등을 많이 언급해서 또 다른 특징들은 없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이번 저널과 여기서 언급한 선행 연구 등을 통해서 중앙 및 후두엽, 그중에서도 특히 베타 주파수에서 더 높은 액티비티 등의 특징이 있다는 것과 함께 제 연구 결과와도 매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년기 MDD 환자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처음 접했는데, 리미테이션을 좀 더 보완해 관해 단계와 급성 단계의 환자 간 차이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